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한 국민공감 2022 경인적 일꾼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선택의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은 이기우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예비후보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기우입니다. 자, 다른 후보들보다는 좀 이르게 한 보름 전에 출마를 하셨는데요. 출사표를 던진 이유부터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네, 수원은 제가 나서 자라고 성장한 곳이고요. 또 제5대 경기도 최연소 도의원, 그다음에 국회의원, 그다음에 사회통합부지사, 그다음에 국회의장 비서실장의 중요한 직책을 제가 맡을 수 있도록 주민들이 직접 선출해준 저의 정치적 고향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선도해왔던 우리 수원시인데요. 이제 특례시가 되었지만은 더 큰 발전을 위해서 또 더 나은 수원의 완성을 위해서 제가 이번에 제 고향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자 출마 발표를 했습니다. 네, 후보만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아마 이 얘기를 먼저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 하셨고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 그리고 국회의장 비서실장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뭐라고 그럴까요? 장점이 있을까요? 제가 이른 나이부터 정치를 좀 시작했기 때문에 그 같은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수원시가 특례시로 새로 출범을 했거든요. 네. 근데 특례시가 이제 국회 입법으로 최종 결정이 났듯이 준광역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그동안 좀 부족한 거를 좀 보완 입법을 해야 되고요. 특히 재정 문제는 앞으로 해결할 게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치를 잘 알고 또 경기 도정을 잘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능력 있는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 정치와 경기 도정의 경험이 수원 특례시장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적임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특례시 중에서 수원 특례시 얘기를 말씀하시니 수원시가 가장 인구가 많은 그런 도시긴 하는데 특례시라고 해서 뭐 복지에 관련된 여러 정책들 그리고 뭐 허가를 내줄 때 도나 아니면 중앙 정부로부터 받지 않아도 되는 측면에서 다 해결된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 특례시는요. 일단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에 한정돼서 특례시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으로 의결이 됐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행정특례와 특히 재정특례가 수반되어야지만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직 진행형이고 특히 재정특례에 대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부대 의견에 옵션을 달고 이 법이 조건부로 통과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원 특례시장은 국회, 특히 중앙정부, 그다음에 아직도 경기도 소속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산적한 난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 정치를 잘 알고 또 경기도정을 잘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시장 후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수원시가 특례시로 이미 출범을 했습니다. 그 관련법이 지금 국회에서 몇 가지가 처리 안 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행정적인 부분이 이제 공무원수를 어디까지 편성할 수 있을 건지 늘릴 수 있을 건지 이런 문제는 좀 차치하더라도 재정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는 점점 많아지는데 면적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고밀도 도시가 됐거든요. 그리고 기업이 떠난 자리에는 아파트로 대체됐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베드타운 도시가 돼버렸습니다.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재정이 소요할 곳이 많기 때문에 쓸 곳은 많은데 고가는 비어 있는 이런 현상이 지속되다 보면은 그 지방자치를 운영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재정 특례를 희망하고 이번에 특례시를 강하게 추진했었는데 입법으로 통과는 됐습니다만 재정 특례가 조건부로 통과됐기 때문에 관련된 법안을 개정하고 그다음에 부수 법안 법령을 정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국회를 잠시만요. 상대로 재정 특례라고 하시면 어떤 세목을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 그러니까 세금을 조금 더 걷어들인다는 뜻인지 아니면 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더 받는다는 뜻인지 어떤 부분인가요? 1차적으로는 교부세라고 봐야 되겠죠. 중앙정부나 그다음에 광역인 경기도로부터 교부세를 더 받아야 되는데 특례시기 때문에 더 와야 되는 그 세목에 대한 게 아직 정비가 안 된 상태로 법이 통과됐고요. 경기도가 더 이상 추가로는 경기도의 지방교부세를 부담하지 않게끔 조건부로 통과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입법한 국회, 그다음에 기획을 했었던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 등과 긴밀하게
때로는 치열하게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상황이 됐다는 말입니다. 네, 그 말씀 이제 알아들었고요. 자, 어쨌든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전국 최대 도시 수원, 아무래도 베드타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자리가 기업들이 많이 떠났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은 우리나라 경제 상징인 글로벌 기업의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곳입니다. 또 SK의 태생이 수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수원을 떠났고요. 삼성은 이제 전자가 본사가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라고 하는 거대한 기업 말고 나머지 기업들은 지역에 이렇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이 기업이 내는 법인 지방 소득세가 이제 인구 규모에 비해서는 감소할 수밖에 없고 기타 세수를 확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줄었습니까?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높고요. 기타 기업들은 이전한 곳에 미래 첨단 기업들이 아직 유치가 안 되고 있거나 진행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수가 줄 수밖에 없고 120만 인구 규모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죠. 그래서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축으로서 저는 이제 미래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왜냐하면 첨단 미래 산업의 중추인 또 삼성이 있고 또 관련된 유수의 연구개발 능력이 있는 대학들이 수원에 많이 포진돼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산학연의 기업, 연구개발 기업들이 수원에 많이 이제 유치가 된다면 그러면 사실 수원의 경제는 수원뿐만이 아니고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중추적인 경제 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자리 얘기하셨는데 도시 경쟁력이 이제 청년 등 미래 세대에 있다 이런 말씀도 좀 하고 계십니다. 청년 주택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청년들이 미래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싶어도 또 이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결혼하지 못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와 있고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아마 청년 세대의 표심이 많이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인데 그들에게 진로의 기회가 없고 그다음에 취업의 기회가 없다면은 우리나라가 희망이 없어지는 거겠죠. 예. 저는 그래서 수원에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타운을 저희가 좀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수원은 뭐 성대, 아주대, 경기대를 비롯한 대학과 인근에 유수의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대학들이 배출한 학생들이 인력들이 일자리를 거기서 찾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가는 그렇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예. 이것을 바로잡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산학연이 제대로 융성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들고 그다음에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거. 그다음에 경제산업진흥원과 같은 이 경제 컨트롤 타워를 둬서 지역 경제가 좀 탄탄하게 기반을 잡게끔 하는 거. 이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제가 기업 유치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그 질문도 좀 드려야 되는데 네. 그 질문 드리기 전에 수원의 랜드마크 거리를 만들겠다. 그리고 체류형 관광 도시를 완성하겠다. 이런 어떻게 도시의 경관과 관련된 얘기도 좀 하셨습니다. 경쟁력과 관련된 질문. 수원은 이제 도시의 역사가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구도심과 그다음 광교나 그다음 호메실지구 같은 신도심들이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형성돼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국도를 중심으로 한 게 구도심지는 좀 오래됐어요. 근데 우리가 시드니 같은 데도 오페라 하우스 같은 데 가면 그거 하나가 그 도시의 모든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엄청난 문화 관광의 인프라가 되고 있거든요. 수원도 일본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좀 새로운 랜드마크를 좀 조성해 보자. 그리고 수원역 앞에 최근에 이제 집창촌이 폐쇄됐는데요. 그것을 수원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다시 한번 좀 조성해 보자. 이런 계획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수원은 아시다시피 수원화성은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이거든요. 예. 그리고 방문하는 관광객이 단일 관광객으로는 꽤 많은 곳에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화관광 산업은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 방문하는 형태의 그런 이제 경유형 관광지지 1박 2일, 2박 3일의 체류형의 관광지는 아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문화관광 산업의 기반이 유지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체류형의 관광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콘텐츠도 좀 연구 개발해서 그걸 같이 만들어낸다면은 200년 전에 기록문화의 유산의 도시인 수원이 지금 200년 후에는
글로벌 첨단 산업의 이 메카인 삼성전자가 본사가 있는 21세기형 기록문화의 유산의 도시 된 거거든요. 예. 이 역사를 좀 스토리를 좀 개발해서 그것을 문화관광산업의 좀 새로운 깃들로 만들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번 질문 조금 어려운 질문입니다. 수원시 고민의 가장 큰 축인데 군공항 이전 문제 사실 화성시가 이게 예비 이전 후보지잖아요. 그냥 네, 이전 맞습니다. 후보지도 아니고 이 문제 네, 어떻게 해야 네. 됩니까? 수원 비행장이 6.25 이후인 1954년에 창설이 됐으니까 지금은 거의 70년 가까이 되어가는 거죠. 네. 우리나라 최전방 전투 비행장으로서 국토 수호를 위해서 아주 제 역할을 단단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주변이 한 20만, 30만 정도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또 아파트들이 자꾸 입주하는 최근에 정부에서 주택 보급 정책의 일환으로서 또 비행장 앞인 진안동을 개발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발표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수십만이 인근에 사는 한복판에 전투 비행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합니다. 얼마 전에 그 전투 비행기가 추락한 곳도 바로 이 10전투 비행장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피해 소음 때문에 끊임없이 경비가 지금 지출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계속 방치하는 건 제가 효율적이 않다고 생각을 하고 국방부도 이전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고 이전을 하게 된다면은 화성시에 있는 화홍지구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랬죠. 또 최근에 또 국토교통부가 경기 남부 지역에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민간공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중앙정부가 입장을 좀 정리해서 민간공항과 군공항이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요. 대체 비행장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방안을 좀 모색해서 이 지역과 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시장이 되면은 중앙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하겠지만은 해당 지역인 화성시와 좀 진정성 있게 협의를 해서 수원과 화성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은 무엇인가? 특히 지역 경제가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또 미래에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이걸 좀 협의할 생각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비행장 부지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해결하는 K 실리콘밸리 단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이제 사실은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도 드려야 되는데 그 질문 건너뛰고 수원 시민께 그리고 OBS 시청자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카메라 보고 말씀해 주시죠. 참 어렵게 수원 특례시가 지난 1월 13일 출범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에 있어서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법적인 정비 문제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경제가 어떻게 활성화될 것인가라고 하는 커다란 숙제도 안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230년 전 정조대왕의 개혁 정신과 효행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와 지방군권을 선도해왔던 도시입니다. 수원 특례시가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그런 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원 특례시를 완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특례시의 완성을 위해서는 중앙정치, 그다음에 경기도정, 그리고 정무적인 능력과 역할을 겸비한 후보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이기우가 열심히 준비해서 수원 특례시를 반듯하게 완성시키겠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 듣겠습니다. 이기훈 민주당 수원시장 예비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